살다 보면 손끝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흙냄새, 누군가는 기름때, 그리고 저는 머리카락이었죠. 30년 넘게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웃음과 눈물을 함께 빚어왔습니다. 새색시의 설렘도 이별한 이의 눈물도 내 가위 끝에서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머리를 누가 빗어주지? 평생 남의 머리만 만지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삶은 언제 다듬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가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머리카락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한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 가위를 내려놓은 한 미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 드라이기 코드를 뽑는 손이 떨렸습니다. 32회를 함께한 이 낡은 기계와 이렇게 작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벽에 걸린 거울을 천천히 닦으며 생각했죠. 이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었을까. 새색시가 된 처자들, 첫 면접을 앞둔 청년들, 환갑잔치를 준비하던 동갑내기 친구들까지. 정미자 미용실. 간판을 내리는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2층 집 월세방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가 자리를 옮기고 또 옮겨 결국 이 모퉁이 구석 가게로 정착한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던 그때 이 가위가 아니었다면 우린 어떻게 살았을까요? 밤늦게까지 파마를 말아주고 새벽같이 일어나 단골 손님 머리를 다듬어주던 날들.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기가 버거웠어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자꾸 굽어갔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가 프랜차이즈 미용실로 가고 동년배 친구들은 이젠 병원 신세를 더 많이 지니까요. 권리금과 퇴직금을 정리하니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수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첫째답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요. 며칠 뒤엔 태수가 왔죠. 엄마, 카센터 확장하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월급쟁이 정비공으로 살아야 해요. 막내 은주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비 신랑 집에서 눈치 주는 것도 힘들고요. 셋 다 내 자식이에요. 차별할 수 없었죠. 그날 밤 통장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3등분하면 한 명당 6천만 원.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현수에게는 6,100만 원, 태수와 은주에게는 6천만 원씩 보냈어요. 장남이니까 100만 원쯤은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곧 뿌듯함이 밀려왔죠. 살아있을 때 자식들 필요한데 써라.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쟁하는 집들 얼마나 많은데. 난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 문자들을 몇 번이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던 날 가위 케이스를 들고 나왔어요. 이 가위만큼은 버릴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 싱크대 위에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손잡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분명 옳은 일을 한 건데, 자식을 위하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미지근한 바람. 나는 깨끗이 닦은 가위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쉬어야지. 내 인생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왜인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추석엔 다들 와야 한다. 엄마가 송편 빚어줄게.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싶구나. 현수가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엔 꼭 갈게요. 태수도 전화로 말했죠. 엄마 카센터 문 닫고 갈게요. 은주는 문자로 하트를 보내며 답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약혼자랑 같이 갈게요.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10인용 밥솥에 쌀을 씻어 안쳤어요. 예전 6인용 밥솥은 너무 작았거든요. 자식들의 며느리 사위까지 하면 좋기 7명은 될 테니까요. 시장에 가서 현수가 좋아하는 LA 갈비를 샀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오랜만에 오는 건데 뭐 어때요? 태수 입맛에 맞춰 깻잎찜도 준비하고 은주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죠. 냉장고가 꽉 찼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아이들이 쓰던 방도 이불을 털었어요. 부엌에선 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쳤죠. 손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마음도 들떴습니다. 11시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부장님이 꼭 가래요. 이번 프로젝트 따내야 회사가 산대요. 핸드폰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출장? 연휴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죠. 그래, 언제 가는데? 오늘 오후 KTX 타요. 월요일 저녁이나 돌아와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회사 일인데. 그래도 둘째랑 막내는 오니까 괜찮아. 오후 2시쯤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단골 손님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봐줘야 해요. 저 안 가면 다른 데 가버려요. 다음에 꼭 갈게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죠. 그래, 일 먼저 해라. 건강해라. 그래도 은주는 오겠지. 막내딸이니까. 제일 마음이 여린 애니까. 저녁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 될 분이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을 갑자기 잡으셨대요. 저희 보고 꼭 오래요. 안 가면 예의 없다고 하실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예비시댁이 중요하지.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 통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갈비찜, 깻잎찜, 잡채, 나물 6가지, 된장찌개, 김치. 큰 상이 차려졌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의자를 빼내 앉았어요. 텅 빈 의자가 셋이나 보였죠. 현수가 앉을 자리, 태수가 앉을 자리, 은주가 앉을 자리.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죠. 갈비를 하나 집어 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윙윙거렸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집들엔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겠지.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겠지.
반찬을 하나씩 랩으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글피도 먹어야겠죠. 밥솥쌀도 한 공기만 퍼내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얼렸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개그 프로가 나왔지만 웃음이 안 나왔죠. 채널을 돌리다 끄고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죠. 뭐라고 말하지? 엄마 외롭다고? 그럼 또 미안하다고 하겠지. 다음엔 꼭 간다고 하겠지. 다음은 언제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죠. 다들 일정이 있지 뭐. 바쁜 거야. 나도 젊을 땐 바빴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언제 다 먹나? 결국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나섰죠. 혼자 먹을 거라도 새로 해 먹어야 입맛이라도 돌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채소 가게를 지나 생선 코너로 향하는데 과일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고깃집 괜찮대요. 장모님이 예약하셨대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 태수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과일 가게 옆 골목 쪽에 태수가 아내,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단골 손님 차를 봐줘야 한다며 추석에 못 온다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장모님과 함께 외식 약속을 하고 있다니.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과일 상자 뒤로 몸을 숨겼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죠. 엄마, 오늘 제대로 대접받으세요. 우리 태수가 요즘 장사 잘 돼서 여유 생겼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카센터 확장한다며. 잘 됐어. 장모님의 대답이 이어졌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센터 확장. 내가 준 6천만 원으로 확장한 그 카센터. 그런데 왜 나한테는 바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 사람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겨우 대답하고 시장 끝쪽으로 걸었습니다. 벤치를 발견하고 주저앉았어요.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렸다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닥에 내려놨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한텐 일이 바쁘다며 추석에 오지 않고 장모님하고는 연휴 다음 날 외식을 하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수는 정말 출장이었을까요? 은주는 정말 예비시댁 모임이었을까요? 아니야, 설마. 태수만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생선도 채소도 사지 않았어요. 그냥 빈 장바구니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장고 위에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태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주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죠. 뭐라고 하지? 너 오늘 장모님이랑 밥 먹었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느 쪽이든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냥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2억 8천만 원. 내 평생의 땀방울. 그걸 나눠줬는데 추석 하루도 함께 할 수 없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었죠.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3만 5천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2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고작 40만 원 남짓. 석 달 만에 이렇게 됐구나.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이 났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 관리비에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에 10만 원, 핸드폰 요금에 5만 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한데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됐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혈압약과 관절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죠. 약통을 열었는데 2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다시 받아야 해요. 아, 맞다. 이번 주 병원 예약이 있었지. 진찰비에 약값까지 하면 15만 원쯤 들 텐데.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43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28만 원.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관자놀이를 눌렀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수에게 전화할까? 아니, 태수한테라도. 막내 은주는 결혼 준비로 바쁠 테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엊그제 시장에서 본 태수 얼굴이 떠올랐죠. 장모님과 웃으며 외식하러 가던 모습. 나는 제쳐두고 말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하지. 엄마 돈 좀 빌려줘?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 많은 돈 어디 갔어요? 이미 6천만 원씩이나 줬잖아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일찍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던 시간이에요. 그땐 바빴죠. 손님들이 줄을 섰고 가위질하는 내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웠어요. 일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미용실에 있을 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정 선생님 손은 마술손이라고 할 때, 그게 다 내 존재 이유였는데, 이젠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났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추석 때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손을 대지 않은 것들. 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갈비찜을 버릴 때 손이 멈췄어요. 이 비싼 걸 그냥 버린다고. 아이들 주려고 만든 건데. 하지만 이젠 상해서 먹을 수도 없죠. 뚜껑을 덮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무릎을 굽혀주어 담으려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평생 모은 돈을 왜 다 줘버렸을까?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명한 거였나요? 남편이 세상 떠나던 날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땐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이 힘이 됐죠. 이젠 그 말조차 들을 수 없구나. 해가 완전히 떴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3만 5천 원. 이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돈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진료비를 아끼려고 종합병원 대신 동네 의원으로 갔죠. 혈압약 처방을 받고 나오는데 지갑이 가벼웠습니다. 13만 원이 나갔어요. 통장 잔액이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바로 가기 싫었죠. 그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앉아 있으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걷기로 했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복지관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인데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형형색색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노래교실, 서예반, 요가교실,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미용 봉사단 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는 재능 기부 활동입니다. 미용 경력자 우대, 연락처 010.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미용. 내가 평생 해온 일. 아직도 할 수 있는 일. 손이 떨렸습니다. 포스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미 가위를 놓은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손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하고 싶다는 마음. 다시 해보고 싶다는 열망.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죠. 여보세요, 복지관입니다. 저 미용 봉사단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혹시 미용 경력이 있으세요?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완벽하시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웃었던가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위 케이스가 그대로 있었죠. 꺼내서 천천히 열었어요. 은빛 가위가 빛났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봤어요. 익숙한 무게감, 손에 딱 맞는 느낌, 옆에 놓인 빗도 꺼냈습니다. 오래된 빗이었어요. 미용실 개업할 때 산 거니까 30년도 더 된 물건이죠.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내 머리를 빗으로 빗어봤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엉킨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풀렸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이 손은 아직 살아있구나.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가위와 빗을 가방에 넣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5명의 어르신이 더 계셨어요. 모두 미용 경력자들이었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봉사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독거 어르신 3분이 오세요. 머리 감기와 커트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80대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엉켜 있었죠. 앉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빗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서였죠. 천천히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엉킨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손길이 참 부드럽네요. 감사합니다.
점점 손의 떨림이 사라졌어요.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가위를 들고 머리를 다듬었죠. 30년 해온 일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죠. 어머, 내가 이렇게 예뻐졌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생계가 아니에요. 이건 내 가치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나의 기술. 아직도 쓸모 있는 나의 능력.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예전처럼 텅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지관 복도를 걷는데 함께 봉사했던 김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정 선생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우리 몇 명이 국밥집 가려고요. 망설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20만 원 남짓인데 밖에서 밥을 먹어도 될까? 하지만 김 선생님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국밥집에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봉사단 동료들이었죠. 뜨끈한 국밥을 앞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정 선생님, 손길이 정말 부드러워요. 오늘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박 선생님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모니카 교실한대요. 우리 같이 배워볼까요? 하모니카요? 네, 초보반이래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악기도 빌려준대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 일만 했지 악기는 만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리코더를 불어본 게 전부였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렇게 목요일 하모니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은색 하모니카를 받아들었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처음엔 도레미파만 불어봅시다. 입에 대고 불었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옆 사람은 또렷한 도음을 냈는데 내 소리는 왜 이렇게 이상할까? 얼굴이 붉어졌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의 격려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어요. 1시간 연습하니 도레미 정도는 불 수 있게 됐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모니카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오랜만에 뭔가 배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하모니카를 다시 꺼냈어요. 도레미 도레미. 조심스럽게 불어봤죠. 서툴렀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하모니카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였습니다.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추석 이후로 1달 넘게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현수가 7살 때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태수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 은주가 유치원 졸업식 때 울던 모습. 그때가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웃음이 많았던 날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땐 내가 참 젊었지. 35살. 아직 꿈도 많고 힘도 넘쳤죠. 이젠 67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 시절은 그 시절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 선생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멈칫했습니다. 좋은 일? 통장엔 돈이 없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죠. 글쎄요.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대답하고 나니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하모니카를 불며 생각했습니다. 가위 소리 대신 음악 소리가 내 삶에 들어왔구나. 손님들의 주문 대신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나쁘지 않네요.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졌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나는 하모니카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나도 이제야 내 머리를 빗을 줄 아는 것 같아요. 하모니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는데 현수판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택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65세 이상 신청 가능.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택연금. 신문에서 본 적 있었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주택연금에 대해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집값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내 경우엔 매달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90만 원.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직원이 자녀들은 아는지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 집은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왜 멋대로 결정하세요? 반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깨달았어요.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요. 자식들에게 이미 2억 8천만 원을 줬는데 이 집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아직 말 안 했다고 그냥 제가 결정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죠. 일주일 뒤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했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죠.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 일장에서 가위를 내려놓을 때의 불안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근거림. 정미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승인까지 2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늘이 높고 파랬죠. 걸음걸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흐릿하고 불안하던 눈이 이제 또렷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어요.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했어. 매달 90만 원씩 받아. 이젠 너희한테 손 안 벌릴게.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 없었어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 결정이니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을 키운 곳이고 남편과의 추억이 남은 곳이죠. 이젠 담보로 맡겨졌지만 여전히 내가 사는 집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기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킨 거죠. 내 노후를, 내 자존심을.
2주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인됐다고 했어요. 다음 달부터 매달 90만 원씩 입금된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꺼냈어요. 15만 원 남은 잔고. 다음 달이면 여기에 90만 원이 들어오겠죠. 이젠 약값 걱정 안 해도 돼요. 병원비 걱정도 없고요. 가끔 동료들과 밥 먹는 것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문득 제 일장에서 서랍에 넣었던 가위가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고 꺼냈어요. 은빛 가위를 들어 올렸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어요. 확신에 찬 손이었죠. 나는 가위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이젠 이 가위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봉사 6번째 날이었어요. 가방 안에 가위와 빗을 넣고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정 선생님 오셨네요. 인사를 나누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르신 3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두 80대 할머니들이었어요. 첫 번째 분이 들어오셨죠.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젠 익숙했죠.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빗으로 천천히 빗어내렸습니다. 엉킨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다고 답하며 계속 빗질을 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할머니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도 나처럼 평생을 살아오셨겠죠. 기쁜 날도 있었을 거고 슬픈 날도 있었을 거예요. 가위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30년 해온 일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손끝에서 리듬이 흘렀습니다. 찰칵찰칵 가위 소리가 경쾌했어요. 거울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예뻐졌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번째, 3번째 어르신도 차례로 모셨어요. 각자 다른 머리 모양이었지만 모두 만족해 하셨죠. 마지막 할머니를 배웅하고 나니 오후 1시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복지관 뒤뜰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과일 몇 조각.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정 선생님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나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이 달라진 건 알았습니다. 가벼워졌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떨어졌어요. 하늘을 날아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죠. 나뭇잎처럼 나도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하모니카 수업 시간이었어요. 강의실로 들어가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이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세 곡을 가르쳐 주셨죠.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천천히 불었어요. 음이 또렷하게 났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부니 화음이 만들어졌죠. 아름다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있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머리를 빗으로 천천히 빗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많이 보였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내 세월이니까요.
저도 이제야 제 머리를 빗을 줄 알아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웃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머리카락이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연금 9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잔액이 105만 원.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젠 걱정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위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이 석양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젠 이 가위가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내 삶의 도구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창문 너머로 날아갔어요. 가볍게, 자유롭게.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가볍게, 자유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모니카 멜로디. 내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온기 있게. 이제 내 삶의 빚은 내가 쥐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의 빚을 쥐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